11월 20일 한 주의 중반 수요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잠사로 시작하죠. 네, 당신이 잠든 사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3대 지수는 전약 후 강의 흐름을 그려가면서 장중에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개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역시도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국가로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격화될 만한 어떤 조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내려가고 금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통화로 평가받는 스위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등의 가치가 일제히 올라가는 양상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장중에 전해졌던 소식이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핵 전쟁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반전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주가는 4.9%의 상승이었고요. 최근에 실적 기대감에 월가 IB들이 여러 가운데가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다는 점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2.1% 올라서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TD 이번 달 들어서의 수익률은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월마트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함께 전해졌는데요. 소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 판매점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트렌드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3%의 상승, 다우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금 신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투이티와 H&R 블럭의 주가가 동반 급락을 했는데 이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새로운 세금 신고 모바일 앱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던 영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봐야겠죠. 주가는 4.9% 급등하면서 147달러 선의 간밤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대표적인 IB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를 보면은 이 14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대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가령 HSBC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달러의 PT,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이 2026 회계연도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3분기 매출액은 353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초과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매출 성장 또한 강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역시도 189달러대의 높은 PT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ER이 지금 37배 정도로 그렇게 적은 PER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중립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판단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프리스와 스티펠, 오펜하이머 등의 기관에 PT들을 기재해 놨습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내 반도체주들의 표정까지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옵션 분석기관 오라츠에 따르면 실적 발표 이후 그 당일에 주가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8.5%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금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12월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절적으로 약세를 띠는 경향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제 뉴스들 좀 챙겨봅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 이그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C3 AI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이 C3 AI라는 기업은 AI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함으로써 공급망을 최적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계의 고장을 미리 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사가 앞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들의 AI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C3 AI의 주가가 24%의 급등, 그리고 다른 AI 관련주들로까지 상승의 온기가 번졌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최강 로켓이지요.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가 조금 아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 로켓팔로 추진차를 잡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벤트가 과연 우주 테마를 자극할 수 있을지도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살펴봐야 될 개별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투심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개별 이슈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그래도 좀 승산이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간밤에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나스닥, S&P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양시장 엇갈리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이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소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47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보합권 이틀째 올라갔지만 그 전날에 2%의 급반등을 기대한다면 하루 천하였나라는 아쉬움이 들었던 어제였고요. 코스닥은 반락 0.5% 조정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어제는 1,400원에서 이제 1,390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의 특징을 본다면 어제는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전날 강한 상승 이후로의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 조금 조용했고요. 2차 전지는 급락은 멈췄지만 강한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트럼프, 머스크발 정책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2기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회로 보고 있는 쪽은 여전히 확실한 쪽, 머스크라든지 계속해서 교통부 장관 이렇게 인선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섹터가 좋았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AI 오늘 연속성 확인해 봐야겠고요. 전력 원전 정유도, 에너지단이라는 큰 틀의 공통점 안에서의 상승세가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가운전선은 미국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서 미국 기업을 끌어안고 LS 전선과의 협력, 이 내용이 작용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전은 BHI 대표적으로 어제 개장 초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인데 SMR에 대한 경쟁력 재부각되며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정유에너지는 이 전쟁 관련 이슈 영향을 받고 있고요. 관세 무풍지대인 엔터게임의 강세 움직임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안에서는 분명히 연속성을 띠는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수 기대감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들려왔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수도 구원이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자체도 꾸준한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지수도 2,500선까지도 못 올라옵니다. 그런 가운데 때 아닌 악재는 꼭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또 등장을 합니다. 앞서 미시장에도 초반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이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5시쯤 이 내용 전해 들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영향을 줬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장거리 미사일 허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러시아 쪽의 반격은 어떨까 좀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푸틴이 핵교리 개정 승인, 대통령령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의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 핵 보유국 지원 무기로 우리 공격할 경우엔 우리 이거 공격으로 받아들일 거고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할 거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엄표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공포감이 좀 많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 급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설명을 좀 드렸죠. 채권, 금, 엔화, 스위스프랑 그리고 대체자산인 이 비트코인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위쪽으로 좀 그래서 분리를 해놨는데 안전자산 쪽으로 초반 분위기가 급격하게 강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확전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는 인식을 했어요. 하루의 움직임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종전의 기대감이 컸던 이 순간에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은 분명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종전과 확전 그 사이 안에서 변동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방어주 대응이 필요한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또 기회가 될지 참 야속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테마들은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쪽 바로 중소형 방산주와 핵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었는데요. 스페코, 빅텍, 한일단조, 휴니드 이쪽으로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더불어서 핵 관련주 좀 무섭죠. 방어복, 방독면 그리고 요오드 이게 필수 의약품으로 핵전쟁이라든지 핵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필수 의약품으로 좀 꼽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랐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HRS, 한창산업 이들 종목들 단일 테마로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불편한 심기 속에 이를 무기로 사용하게 될지 이 카드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속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종전 기대감이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강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시세를 나타내며 대다수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반갑지 않은 이 소식 속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어떤 대응 필요할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 오프를 이겨낸 미시장의 주인공 엔비디아입니다. 하루 남겨둔 이 실적 기대감. 앞서서 IB 쪽에서 목표 주가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반가운 소식 들립니다라는 부분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60달러에서 이제 200달러까지 꽤 범주가 크죠. 엔비디아 TP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일 약하게 160달러 보고 있고요. HSBC가 200달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140달러에 멈춰 있으니까 업사이드는 둘 다 충분히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블랙웰 칩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이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갈 만큼 강해라는 걸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이 엔비디아와 공고한 관계를 가졌던 엔비디아, TSMC, 우리의 SK 하이닉스 이 연합체에 커플링이 많이 깨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일까요? 일단 10월 말부터 분위기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직후에는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인 25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커졌고 더불어서 11월 19일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11월 들어서면서요. 그리고 나서 급반등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요지부동이었어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17만 닉스를 깨고 내려가며 16만 8,100원이 어제의 저가가 됐습니다. 이 기대감에 디커플링이 계속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바닥을 다지는 변곡점을 만들어낼지가 지금 하이닉스 주주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우리의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지수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이끌었던 경쟁력 세 가지는 HBM 경쟁 우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1위로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고용량 트렌드에
가장 앞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SSD, 이 랜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도 높다는 것,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시장에 프리미엄을 줬던 이유인데요. 이 경쟁력은 아직까지 훼손이 됐다라는 이 명확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불안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심리를 뒤흔드는 건 뭘까? IM증권 이번 주에 송명섭 위원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하이닉스도 동시에 낮춰 잡았더라고요.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낸드, 디램 여기 가격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 1분기부터는 지금 계속 좋은 하이닉스의 실적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8만 원이면 사실상 지금 17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살려낼지 업황에 있어서 이제는 피크아웃을 대비하는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될지는 지금 중요한 기로인 만큼 같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이 2기 인선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지명되고 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FDA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빅파마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했고 나스닥 바이오텍 그리고 우리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대다수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어제 30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주 반가운 내용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들렸습니다. 머크의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머크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맥 주사로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만 40조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알테오젠의 기술 플랫폼 피하주사 제형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로 의학 용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2차 평가지표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정맥 주사, 혈관 잘 안 잡히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 주사로 들어갈 경우에는 평균 한 2, 3분 정도로 투여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또 의료진의 이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같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지표였었는데 모두 다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포트 오늘 오전에 발간이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 글로벌 바이오텍의 드디어 탄생이 나왔다. 공식적으로 머크가 이렇게 언급한 것도 유의미하고 1차, 2차 지표 모두 충족됐다는 점. 자, 이렇게 되면서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쪽으로 이제 허가 신청 나가게 될 겁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한 내년 11월이면 이 결과까지도 FDA 승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키트루다. 만약에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 바꾸게 되면 2028년, 지금 한 5년 뒤네요. 이때는 한 50%의 전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 매출 추정 가능하고요. 바로바로 로열티 1조 원의 인식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은 이달 들어가면서 7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도 TP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깨진 어제 40만 원, 오늘은 얼마나 또 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재평가의 구간 안에서의 전략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장사 브리핑이었습니다.